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프랜차이즈를 무학년제를 하는데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것과 어떤 프랜차이즈에 감행하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학년제로 할 건데 이거를 프랜차이즈를 들어야 할지 아니면 무학년제로 하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론 유료죠. 유료 프로그램 같은 거 돈을 내면서 하는 거 요런 걸 할지 그냥 프랜차이즈를 들을지, 예,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문의가 왔거든요. 제가 이것을 정리해드리면, 제가 그 선생님한테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걸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선생님은 프랜차이즈에 감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선생님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옆에서 끊임없이 뭐 하라고 옆구리 콕콕 찔러야 이제 각성이 돼가지고 이제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하고 뭐 이런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뭐든지 혼자 알아서 그냥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막 채찍을 가하면서 하는 그런 분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생각을 해보더니 저는 아무래도 옆에서 쿡쿡 찔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선생님은 프랜차이즈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프랜차이즈를 들으면 매달 뭐 돈 나가는 게 있긴 하지만 초짜 선생님들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설명회를 열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지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오래 이제 한 분이니까 설명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명회도 운영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설명회 할 때마다 몇 명씩 아이들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애들을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지사장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들면 매월 나가는 교재비와 그 온라인 사용비, 그게 이제 다 합쳐서 한 35,000원? 그 정도? 뭐 그 정도가 이제 들기는 하지만 어떤 게 좋으냐면 매월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회의 같은 걸 해가지고 뭐 최근에 교육에 바뀐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아니면은 뭐 어떤 성공 사례, 어떤 원장님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애들이 없어서 빌빌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학원을 운영했더니 대박이 났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성공 사례 이런 것도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뭔가를 하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무슨 때가 됐다, 뭐 5월 달이다 그러면 5월 달에는 어린이날 뭐 이런 게 있으므로 애들에게 선물을 좀 하세요. 아니면 파티를 하세요. 그럼 파티 용품으로는 이런 게 있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뭐 이런 물건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금액대별로 이렇게 쫙 또 알려주고 뭐 이런 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혼자 막 그냥 서핑해서 알아보고 막 이런 거보다는 훨씬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초짜 선생님들에게는 프랜차이즈를 이용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게 훨씬 훨씬 뭐 더 소모가 덜 하는 거죠. 뭐 에너지 소모도 그렇고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뭐 이런 훨씬 약간 좀 혼자 그냥 막 운영하는 거에 비해서 그거보다는 훨씬 쉽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거 자체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있어. 그러니까 혼자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매달마다 거기 가서 그런 교육 듣기도 싫고 난 다른
사람들, 선생님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기도 싫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있어. 엄청나게 내성적인 뭐 이런. 그리고 가끔씩 지사장이 너네는 왜 애들이 요거밖에 못 모았냐. 그러니까 본인은 만족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애가 1년이 지나도록 애가 요거밖에 없냐. 더 좀 애들을 늘려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사장이 푸시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싫다. 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사용을 해서 이제 학원을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린다 싶은 사람은 차라리 프랜차이즈를 들어서 해라. 보통 프로그램 이용하는 선생님들은요, 맨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선생님들이 아니에요. 보통 맨 처음에는 프랜차이즈를 들으면서 몇 년간 아니면 10년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본인만의 그런 커리큘럼을 구축을 하고 본인만의 프로그램을 본인이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해놓고 나중에 여기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필업 시킬 필요가 있을 때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서 그거를 필업 시키는 거지. 보통 운영을 잘하는, 프랜차이즈를 안 들고도 운영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맨 처음부터 그것도 본인이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하나도 없이, 교육자료 하나도 없이 단어는 이 프로그램 쓰고 문법은 이거 쓰고 독해는 이거 쓰고 말하기는 이 프로그램 쓰고 뭐는 뭐로 쓰고 듣기는 이 프로그램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선생은 없다. 이렇게 하는 선생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도 저하고 이제 컨설팅 하는 그 선생님도 프랜차이즈를 들기 싫어가지고, 왜? 다달이 돈 내는 게 싫어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들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했대요. 그랬는데 뭐 프랜차이즈를 안 들고 또 무학년제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이러면서 누군가가 어떤 유튜버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을 모집해서 가서 이제 들었대요. 세미나 형식으로 해서 들었대요. 근데 결론은 그 선생님이 알려준 결론에 의하면 단어는 이거 쓰고요, 독해는 이거 쓰고요, 문법은 이거 쓰고요, 뭐 말하기는 이 교재 쓰시고요, 듣기는 이거 쓰시고요, 이것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려면 또 책은 이거 쓰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가르쳐 줬어.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다 듣고 만약에 내가 구축해 놓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다 이제 쓰는 비용을 계산을 해봤더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자기는 돈 좀 아껴보려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방법 이거를 이제 들으러 갔는데 결론은 본인이 구축해 놓은 프로그램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이걸 다 빌려서 이걸 다 이제 유료로 해서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면 당연히 프랜차이즈를 들어라. 그렇지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이트 뭐 이런 것은 누가 하느냐? 프랜차이즈 이런 거를 오래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본인의 자료가 쌓인 사람, 저만 해도 지금 독해 자료가 이제 자료를 구축을 해 놓은 거잖아요. 주니어 리딩 튜터, 시니어 모의고사 고1, 고2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시니어 모의고사 고3 그 다음에 수트
EBS 그것까지 이제 구축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구축을 해 놓으면 나 같은 사람은 그 이외에 뭐 문법이랄까 뭐 요거만 이제 이용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다시 내년에라도 이제 학원을 차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학년제이기도 하지만 문법은 따로 시간을 정해서 이제 교실식 수업으로, 그래서 요것과 무학년제와 교실식 수업을 이제 접목해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선생님들이 이미 본인 거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고 거기다 필업 시키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가장 아이디얼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뭐 큰 돈 벌고 싶지도 않고, 뭐, 이렇다면 차라리 과외를 하는 건 어때요? 과외를 하는 거는. 예. 뭐 이렇게 그룹 과외 같이 과외를 하는 건 어때요? 과외를 해도 그 정도는 벌 것 같은데요?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건강도 그렇고 해가지고 과외를 하기는 싫다고, 이제 본인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로 돌리고 싶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것과 그냥 어떤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가지고 이용하는 거, 이런 거의 차이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아울러서 캣츠를 한번 사용해 보셔라 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요,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부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이거를 하는데, 이제 중학교를 또 하면 또 학교 시험에 엄청나게 부담감을 많이 느끼잖아요. 왜? 다 100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싫으면 이제 프랜차이즈나 뭐 이런 걸 껴서 초등부 위주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프랜차이즈나 아무튼 그렇게 무학년제로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잘 모르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어. 그걸 또 알고 또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기기값이 많이 들어요. 기기값이.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운영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이용하든지 다 기계값이 드는 거예요. 노트북 아니면 탭, 그런 기계값이 드는데, 뭐 핵번명어도 그렇고 그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곱게 쓰는 애들도 있지만, 정말 별난 애들은요, 한 달도 안 돼서 기기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기계 하나에 한 40만 원 하는 이런 건데, 얘 한 20만 원 받아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면서 얘가 기계를 뭐 망가뜨리고 막 이랬어. 그렇다고 그거 갖다가 100% 부모한테 받을 수도 없고, 만약에 100% 부모한테 받는다면 그 부모가 그 학원을 계속 다닐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난감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초등부 전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기계 파손, 기기 고장 이런 게 반드시 있어요. 오히려 중고생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초등이 그런 게 좀 굉장히 많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이 돼서 이제 방충망을 이제 문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내 방충망을 2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방충망을 했어. 그러면 이제 뭐 열어놓을 수도 있고 자연의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근데 방충망을 2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방충망을 한 그날 어떤 아이가 전화를 하고 전화에 정신이 팔려서 들어오면서 그 방충망을 뚫고 들어왔어요. 근데 걔가 이런 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방충망이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충망이 안 보이는 거야. 전화의 마음이 빠져가지고 방충망이 안 보이는 거야. 방충망을 뚫고 애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20만 원이 그냥 허공에 날아간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아줌마는,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본인의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는데 어떤 까불까불한 아이가 안방에 들어가서 본인의 5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떨어뜨려서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걔가 처음 수업하는 날인 거예요. 처음 다니는 애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초등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도 없고, 애들이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계속 다니고, 뭐 애들이 초등학생이라서 뭐 선생에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도 편하고 다 좋은데 그런 게 있다. 기계의 파손이 있다. 기계의 파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건강하고 뭐 기기를 살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은 이제 그룹과외죠. 그룹과외. 예. 교실식 그룹과외. 이게 제일 뭐 들어가는 돈도 없고 정말 목소리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예.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따졌을 때 돈의 손실이 가장 없는 것은 차라리 기기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운영하는 그런 건 아닐까. 그렇지만 요즘에 그러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장단점이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